안녕하세요. 별별 양성자의 조원경, 오재명입니다.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이 별별 양성자를 시작을 해서 이제 최근에 전이암까지 총 우리가 14개의 이제 컨텐츠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별적인 암종까지는 이제 다 커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시즌 1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시즌으로 좀 새로운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즌 1에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다 라는 것이고, 양성자는 뭐죠? 양성자는 입자다? 그렇죠. 예, 이제 입자이고, 그 입자를 이제 그 높은 속도로 가속을 해서 우리가 암 조직이 있는 곳에 조사를 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것이고,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가장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그럼 내가 양성자 치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앞선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게 엑스레이를 이용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실제로 사실 많이 하고 있고, 그 치료 방법이 이제 많이 실제로 또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제 양성자 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담당 그 의사와의 진료, 뭐 상담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엑스레이를 이용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뭐 토모세라피도 사실 그거의 일종인데, 그것과 우리 양성자 치료 어떤 게 다르고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성자 치료라 하면 저희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브레그 피크라고 해서 방사선이 들어가다가 딱 멈추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은 엑스레이는 이렇게 등고선처럼 100, 90, 80 이렇게 서서히 그 양이 줄어드는 반면에, 양성자는 이제 뚝 끊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종양이 정말 정확하게 거기에 있다고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뚝 잘리는 것이 이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영상이 많이 발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양 주변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종양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등고선으로 이렇게 서서히 용량이 줄여나가면 혹시 눈에 안 보였을 주변의 종양들이 좀 더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위치나 그런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그냥 엑스레이 치료가 더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사실은 다 하나하나 환자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만약에 서울까지 오시기가 힘들거나 저희 병원과 이제 떨어져 계신 분들은 근처에 계신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먼저 만나 뵙고, 그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양성자 치료에 이득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2000년 이전에 어떤 2차원 방사선 치료를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 뭐 심장, 척수, 뭐 식도, 그런 정상 장르들이 뭐 장을 포함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 범위에 사실 다 그냥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제 다 받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현대 방사선 치료는 그런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종양이 있는 조직에 충분한 방사선을 주는 쪽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 양성자 치료는 사실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것이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양성자 치료가 조금 더 장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X선을 이용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어떤 중요한 장기가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또 그것을 정밀하게 빼내는 데는 또 장점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결국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사실 결국 이제 암종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이제 유방암이신데 아직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양성자 치료를 해달라고 오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수술이 가장
좋고 그리고 부작용도 적고 가장 확실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양성자가 아무리 부작용이 적고 좋은 치료라 하더라도 이제 수술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양성자에 해당이 전혀 안 되실 수 있다는 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수술적으로 근치적인 치료가 가능한 단계에서는 사실 수술이 우선인 거기 때문에 뭐 수술하지 말고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하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또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 오늘 이제 앞선 컨텐츠에서 우리가 희소 전이의 경우에, 그러니까 전이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어떤 국소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발성 전이, 그러니까 전이가 이제 쉬운 말로 여기저기 이제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국소 치료로 사실 따라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를 포함해서 사실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조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복막 전이 아니 뭐 다발성 뼈 전이 이제 아니면 다발성 뇌 전이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가 이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많이 질문 주셨던 것이 이제 비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비용은 먼저 보험이 되는지 이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가늠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그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당 150만 원 내외, 그리고 계획비가 좀 비용이 나가서 한 1,000만 원 내외 그렇게 들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시면 5% 거기에서 5% 비용을 환자분이 부담하시게 돼서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어떤 암종에서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성자 치료는 사실 그러니까 안 되는 암종보다 되는 암종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암종이 이제 유방암과 골반에 있는 종양이죠. 사실 뭐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환자분들이 사실 많기는 한데 처음 치료 과정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에 해당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방사선 치료해야 되는 재치료의 상황이면 이제 원바람이 어디든 관계없이 그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었는데 만약에 저희 병원에 이제 재치료를 하게 되니까 양성자 치료가 가능할지 문의하기 위해서 오시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가장 필요한 기록은 예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기록입니다. 저희가 쉽게 설명드릴 때 이제 그림이 있는 치료 기록을 가져오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어디에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정상 장기별로 견딜 수 있는 선량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라고 해서 그게 100%다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위치에 따라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재치료를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급여가 되면 사실 뭐 본인 부담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거죠. 사실 실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자체보다는 대기가 이제 문제라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사실 없는 거고, 우리가 엑스레이 치료하시는 분의 한 10% 정도만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한 달 정도는 이제 좀 대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의 대기를 하고서도 양성자 치료를 하는 게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양성자 치료를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엑스레이 이용한 치료를 먼저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갈아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건 암종의 위치에 따라 다르고,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제 부작용이 피부염인데, 뭐 찜질 사우나 때미는 거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보습 잘 해주시면 되고. 어떤 제품? 보습력이 좋은 제품? 그렇죠. 그래서 순한 제품? 네. 보습이 되는 제품은 뭐든지 관계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 관련해서는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론에 대해서는 간암,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전립선암 부인암, 그리고 소아암까지 각 에피소드에서 정리를 잘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편을 잘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 1에서 이제 언급되었던 이제 요점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서는 조금 더 흥미 있으면서 좀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